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광역시 등 지방 아파트 값이 급추락하면서 벌써 고가 아파트 폭락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강부합, 수도권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2021년 상승 전망을 하고 있지만 추락 위험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주요 도시 고가 아파트들은 급매가 나와도 매수자가 뚝 끊기면서 대추락의 전조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분들은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상담 문의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심각한 집값 흐름 함께 보실까요? 지방 아파트 벌써 곡소리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보면 나와요. 실제로 생각보다 좀 심각한 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3억 급매도 안 팔린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지도잖아요. 주로 남쪽에 20%, 30%, 세일 40%, 20% 이렇게 한때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분양이 안 되니까 특별 분양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하락장에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 아파트 급락 시작 한번 볼까요? 먼저 종합적 상황을 보자고요. 대구, 광주, 창원, 청주 이게 집값 하락이 이미 시작됐어요. 외지인들은 이미 탈출했거나 아니면 저점 매수했고 조정지역 규제하면서 얼어붙었죠, 거래량이. 자, 그 다음에 하락 확대, 부산, 울산 등 영호남 중심으로 확산이 빠르고요. 충청권도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락 경지를 보이고 있어요. 자, 상투, 누가 그러면 상투장에 가해를 냈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로 보면 어느 지역이 됐던 이 외지인들을 선도 투자자라고 하는데 외지인들이 집값을 주로 띄웠어요. 그리고 고점에 현지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근데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거야. 상투에. 꼭지에 대부분 매입합니다. 외지인들이 주로 선수들이 많고요. 현지인들은 이제 순하죠. 아무튼 피해자들이 주로 현지인이다. 그 다음에 창원, 용호동, 용지아이파크 34평 10에서 12억 갔던 것들이 10억 아래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창원 반림동 누블파크 34평 6.7억에서 5.5억으로 하락, 대구 달서구 송현주궁 3단지 20평 7억에서 6억으로 하락, 광주 광산구 수안 6차 대방 34평 7.5억에서 6.7억으로 하락. 물론 다 하락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찍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고점 대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 맞아요.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는 아직 잔금 날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고가가 이제 나오는 거고, 지금 지방 전체적으로 특히 경상도 이 호남 쪽은 좀 위험하죠. 수도권과 지방 거품분기가 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또 따로 보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상반기 흐름은 서울 전반적으로 강세를 띌 가능성은 커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초강세, 현재도 지금 제일 1등이 경기도 인천입니다. 두 군데 초강세. 그 다음에 서울 고가 아파트 재건축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지금. 왜냐? 제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20억, 25억으로 묶였던 것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그 압구정 아파트를 시작으로 막 고가 아파트를 치고 가고 있잖아요. 아주 빠르게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고가 역시 강세고,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초강세를 이루고 있죠. 인천도 마찬가지. 고가 아파트는 강세, 평균은 초강세. 그러니까 서울은 고가 아파트가 오히려 많이 뛰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은 중저가가 좀 더 많이 뛴다. 자, 수도권은 중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이 있죠. 중저가, 저평가, 구축, 소형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오히려 이제 중대형일수록 집값이 더 올라갔어요. 자, 이제 충청권 상반기 흐름 볼까요? 세종은 전반적으로 보합.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세종은. 그런데 대전이 아직 세종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싸 보이니까 계속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요. 기타, 이제 충청도 전체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 보합 혹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상승폭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이제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충청권, 천안, 청주 등 고가는 이제 높은 것들 약세.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한 중간 정도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이에요. 수도권은 빨간색이고 여기는 보라색. 영호남은 파란색. 하락이니까 이렇게 지금 잡아봤습니다.
자,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중간 시세고 수도권 약세가 만약 전환되면 여기가 지금은 강세지만 혹시라도 약세로 전환되면 여기도 폭락 위험이 있다. 자, 영호남 상반기 흐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겨울만 해도 지방이 많이 뜰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는 바람에 부산, 경남 전반적으로 약세. 현재가 약세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도 플러스지만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광주, 호남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된 곳들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산, 경남 상승 유지 후 하락 전환. 대구 역시, 경북 역시 상승 유지 후 하락 전환. 광주, 호남 하락 전환 후 하락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상승세가 꺾이면 장기 폭락 우려가 있어요. 자, 고가 아파트 단기 폭등. 그리고 이 고가 아파트들은 단기 폭등했기 때문에 단기 폭등 아파트와 더불어서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자, 이제 외지인들 투기, 갭 투자 세력 얼마나 키웠는지 볼까요? 자, 거품이 많이 키웠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근데 이제 주로 2019년 1차 투기 세력이 저가에 매입을 하고 2020년도 막 올라갔죠. 2차 투기 세력이 집값을 띄우기를 합니다. 외지인들이죠. 주로 외지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지인들이 이렇게 띄웠어요. 저가부터 중저가까지. 물론 이 시점에서도 현지인이 사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자, 2021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현지인들이 막판에 폭등한 아파트를 이렇게 매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엄청 올랐잖아요. 대부분 이런 일본 지도의 그림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지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잡고 있어요. 자, 시한폭탄이라고 지금 딱 이게 폭탄이 그려져 있네요. 집값 거품 세계 최고 수준. 이게 터지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뭐 올해 꼭 그렇다기보다도 아주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안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서서히. 갑자기 뻥 터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 증거로서 집값 거품. 한국 집값이 세계 1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집값이 세계 12위. 세계 여러분들 나라 많죠. 한 거의 200개국이 넘잖아요. 뭐 주요 국가만 50 잡아도 거기서 12위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주로 이제 좀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이 집값이 좀 높거든요. 경제 소득에 비해서. 서울 도심 놀라지 마세요. 서울 도심은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 도심권 일대 비싼 곳들이 세계 2위예요. 세상에 서울 도시 그 도심 지역의 아파트 값은 GDP 다 무시하고 그냥 2위. 과연 서울이 세계 두 번째 잘 살까요? 내가 보기에는 1000번째 도시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집값은 이렇습니다. 서울 집값 세계 5위입니다. 도심 빼고 그냥 서울 전체로도 5위. 이거 엄청나죠? 근데 뭐 거품이 뭐 없네 없었네 이렇게 막 거짓말 하는데 이거 맞아요. 정확한 자료입니다. IMF나 이런 데는 잘못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OECD 이런 데 조사 자료가. 자, 집값 상승률은 또 1위예요. 세계 1위.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이미 100이 넘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도 역시 세계 2위.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표로만 말하기에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래서 집값이 폭락하는 걸 누구도 바라질 않죠.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상투장. 그럼 누가 쫄딱 망하는 줄 아세요? 그토록 여러분들이 부러워했던, 그토록 의시됐던 이런 분들이 위험해요. 그럼 1위가 누구냐? 다주택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뭐 5억이 떨어지든 1억이 떨어지든 그 끝이지만 10개, 20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매당해요. 경매당해요. 진짜로. 자, 그럼 2위 영끌. 뭐 하나를 잡았든 두 개를 잡았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잡은 사람들. 3위 갭투자. 이 사람들도 위험하죠. 왜? 이자만 안 나갈 뿐이지 영끌인 거예요. 갭투자도. 왜?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잖아요. 자기 돈은 얼마 안 들어갔고 전세가율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패닉바잉 한 거죠. 4위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많이는 안 떨어집니다. 물론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 비싼 것들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뭐 싼 것들은 많이 안 떨어지는데 문제는 팔리질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락장을 놓치죠. 5위 나홀로 아파트. 5위 특히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거품이 심해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너무 거품이 심한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는 또 뛰었잖아요. 그런 데는
원래 좋은 아파트도 아닌 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6위 고가 아파트. 일단 비싼 아파트는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많이 뛴 아파트.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많이 뛴 아파트, 비싼 아파트. 그리고 별도로 지방 아파트가 위험하다. 왜? 서울만큼 안전하지 않고 인구 감소, 저출산, 산업체 이전. 자, 상주장 망하는 7가지예요. 물론 상승, 올라갈 때 망하는 건 무주택자죠. 맞죠? 제 말이. 올라갈 때 망하는 건 무주택자입니다. 아니면 뭐 올라가지도 않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폭락장에 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자, 이제 한국 소득 대비 집값법을 껑충, 지도가, 세계 지도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나눠보자고요.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일수록 이게 국민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곳이에요. 자, 미국은 진짜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집값이 싼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미라든가 이런 데 일부 국가들. 그리고 빨간색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여기 중국 약간 좀 위험하죠. 자, 러시아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 북부 아프리카, 뭐 중국, 그다음 동남아시아 이 일대가 위험했네요. 그렇죠? 브라질 이런 쪽, 남미. 근데 오른쪽 보시면 완전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17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2021년이에요. 현재입니다. 현재. 자, 빨간색이 완전 달라졌어요. 보시면 아직도 유럽이나 저기 미국은 집값만 좀 비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소득 대비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 중국보다 10벌 거쳐. 자, 그리고 그 밑에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빨간색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거품이 이만큼 심한 거예요. 거품 보여주는 자료잖아요. 지금 2021년 초 12위로 지금 뛰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집값이 12위예요. 서울만 따지면 도심은 2위, 서울 전체는 5위고요. 자,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이거 상당히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죠. 신고가를 거래시킨 다음에 계약만 치고 또는 가격 치고 이게 신고는 올라가면서 취소되는 거야. 결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세 조작하는 투기 세력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제목 뉴스 그대로 뽑은 거예요. 서울 매매 신고가 후 취소 절반 이하 최고가. 집값 띄우기?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집값 시세 조작.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가 많이 취소했느냐? 대부분 이제 3분의 1 정도는 취소를 했어요. 그래 놓고 집값만 높게 잡힌 거야. 거래에 둔 것처럼. 자, 울산, 서울, 인천, 제주. 이게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 서울, 인천, 제주, 세종, 전남, 대구. 자, 서울을 제외하고는 주로 이제 지방 쪽이 많죠. 집값 띄우기, 시세 조작, 즉 도중에 계약 파기가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금융위기보다 거래가 심각하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거래가 심각하다는 거야. 매수주가 뚝 끊겼어요. 보시면 7월, 8월, 9월 해가지고 이제 이때쯤 되다가 다시 늘어난다다가 1월부터 확 줄더니 2월달 확 줄었죠.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보시면 자, 아주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0,000건, 5,000건도 거래가 적은 건데 이게 뭡니까? 자, 그리고 청약의 목숨 거래요. 당연히 지금 전국 수도권 지방인데 전국 모든 곳이 경쟁률이 세고 특히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쪽은 경쟁률이 셉니다. 인구가 몰리고 집은 적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집이 적은 건 아니에요. 가진 자가 집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분양만 자꾸 하는 거야. 분양만. 그 분양만 왜 자꾸 하는지 몰라. 다주택자들 빨리 그거 팔게끔 유도시켜야지. 평균 청약 경쟁률도 경기도 지금 엄청나네. 60대 1. 자, 이제 외진 세종과 강남 휘젓고 다녔습니다. 보실래요? 왜 세종이 집값이 많이 뛰었냐? 서울 거주 세종 아파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미리 알아듣고 세종 아파트 원정 매입 급증해서 5배, 월 평균 5배나 거래량. 여기 보세요. 거의 없다가 여기 지금 밑에가 여기는 전체 거래량이고 이게 지금 연한 파란색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세종이 도시가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확 늘어났죠. 바로 5배만큼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제 이번에 지방 사람들이 강남 3구 투기를 많이 했어요. 보시면 쭉 거래 비율이 적다가 자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25.6. 넷 중에 하나는 강남을 잡았어요. 이게 빠르게 보이시죠? 자, 이러면서 집값이 뜬 거야. 서울 사람은 지방으로, 지방 사람은 강남으로, 서울로 이렇게 주로 갭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안 막으면서 집값을 잡는다? 앞뒤 말이 안 맞죠? 자,
2019년, 2020년 거품 폭등장 외지인들이 키웠어요. 물론 외국인도 포함한 거예요. 외지인에는 주로 이제 지방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이나 살지 않는 사람들. 보시면 여기 2007년에 자 외지인들이 이렇게 집값 띄울 때 많이 올랐어요. 이거 올랐다가 이제 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데 최근 외지인들이 엄청 늘어났죠. 자 이것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 2019년부터 20년도 보세요. 외지인 이거 외지인 그래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올랐다 줄었다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외지인들 투자율이. 그리고 이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도 갈수록 지금 줄어들었는데 외지인 거래량은 늘어났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던 여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너무나도 쉽게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안 잡고 있잖아요. 자, 이제 지방집값 이거 오늘 제목과도 관련된 건데 한 달 만에 폭삭 주저앉았다. 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수도권은 불과 1월 4일과 2월 15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뭐 빨간색도 있지만 근데 시뻘개졌죠.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아주 상승폭이 커진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 수도권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내내 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문제죠. 어찌됐거나 지방 보세요. 이렇게 빨갰던 게 대구, 경북 뭐 이쪽 주로 오른쪽 보세요. 거의 색깔 진한 게 없어져 버렸죠. 많이. 그러면 이건 코스가 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색깔 나왔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파래지고. 근데 여기도 이제 계속 진해질지 아니면 연해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서울이 2주 연속 상승폭이 좀 줄었기 때문에. 자 이제 2월 소비자 심리, 소비 심리가 팍 올라갔어요.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백신 성공, 어떤 그런 아직까지는 성공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데 집값은 오히려 주춤하고 있죠. 집값 전망은. 왜? 이건 집값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집값은 주춤. 코로나가 잡히면 잡힐수록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자, 전국 아파트 15억 시대. 이게 문제입니다. 경기, 부산, 대구 급증. 보시면 경기도 361, 881로 약 한 2.5배 늘어났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경기도는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예전에 2007년에 올랐다가 2010, 11, 12년 폭락을 했다가 올라간 거라서 뭐라 그럴까 15억 초과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신도시가 엄청 많았잖아요. 2기 신도시나 이런 게. 그래서 걔들이 주로 이렇게 비싸.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요. 근데 부산 대구는 달라요. 부산 대구는 2010년까지도 평당 뭐 1000도 안 넘었어요. 그랬던 게 지금은 몇 배로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처럼 그렇게 신도시가 많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보세요. 48개밖에 안 됐던 게 380개로 부산 엄청나게 늘어났죠. 10배 늘어났네요. 이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는 양은 많은지 몰라도 2배 반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거의 9배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15억 이상짜리들이잖아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2가 115로 올라갔다는 것은 2배 이상 거품이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뭐 15억만이 아니라 지방은 나는 여기는 10억도 위험하다고 봐요. 대구, 부산은. 자, 이제 지방 아파트 벌써 고소리 난리통 3억 금매도 안 팔린다. 자, 이제 사람이 아파트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투신만이 추락이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추락이죠. 전국 아파트 거품을 만든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외진들입니다. 일반인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 투기 세력도 한몫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중저가 아파트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잡아도 되지만 지방 아파트 포함해서 고가 아파트나 무리하게 아파트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